네, 주간 전략 마켓 온으로 가보도록 하죠. SK증권 서초 PIB 센터에 박병옥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각 증권사들이 시장 전망을 보통 내놓지 않습니까? 물론 연간 단위도 많이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연간은 아직 모르겠고 1, 4분기 내지는 상반기 쪽에 코스피의 밴드 뭐 이런 구간이라고 정해놓는 것을 대부분 1900에서 2100선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가 1937포인트. 1900선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박스권의 하단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하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몇몇 레포트를 보니까 사과의 글이다. 뭐 사과 때문에 시장이 안 좋지만 또 사과의 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레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밴드를 좀 잘못 봤다는 1월 달에는 좀 좋게 시장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는 뜻의 어떤 레포트가 좀 오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 애널리스트들이. 그만큼 시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모든 게 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이든 상단이든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어떤 그 요소가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어떤 정도 반등 또는 뭐 추가 하락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증권사도 과거하고는 이 마케팅 전략이 좀 달라진 모양이에요. 과거에는 제시해놓고 네, 좀 얼굴 두껍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마케팅이 시류에 편성되다 보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뭐 정정할 거 정정하고 근데 정정이 너무 잦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근데 일단 상반기 1월 초의 전망은 좀 많이 긍정적이었는데 그 기대는 좀 부응을 못했던 네. 것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돌발적인 변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죠? 물론 수급적인 요인은 뭐 뱅가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고 뭐 워낙 기회에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또 돌발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고. 자, 그러면 글로벌 핫 키워드를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키워드들이 이번 주에는 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4가지 정도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G2,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00엔당 1170원, 원엔 환율이겠죠. 그래서 원엔 환율의 어떤 중요성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조정. 이러한 내용들은 뭐 어제 오늘은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도 증시를 억누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로존 은행 ECB 대출금 조기 상환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뉴욕 증시에서도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도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4가지 키워드가 이번 주 증시를 어떤 올리든지 내리든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겠느냐라고 꼽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개그 프로그램에 4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성투에만 있는 4가지가 됐군요. 예. 뭐 오해와 진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월말 월초가 되면은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죠? 이번 주에도 1월 말과 2월 초가 겹치는 주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나요? 예, 우선은 여러 가지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2월 1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예상치는 이제 예상치는 조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그 미국에서는 이제 ISM 제조업 지표, 그래서 중국에서는 PMI 지표, 지금 예전에 그 HMC PMI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중국 지수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조업 지표가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좀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글로벌 증시 추가 상승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꼽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지금 1150원은 딱 지지선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엔화 대비해서의 원화는 계속적으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엔 환율의 어떤 흐름들 지금 자동차주가 뭐 끝을 모르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원엔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의 어떤 그 심각성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러한 내용들 1170원 여부가 어떤 그 지지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TRO 조기 상황 유로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정은 30일로 되어 있죠. 예전에 그
그 위기였을 때 ECB로부터 빌렸던 그 자금들을 은행들이 미리 조기 상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당초 예상했던 것은 840억이었는데 지금 1,300억 정도로 지금 조기 상환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로존의 어떤 위기들은 조금 좀 해결이 되고 있고 그 드라기 총재도 발언을 했었죠. 유로는 이제 좀 안정화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아마 유럽 증시의 추가적인 랠리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다시금 또 좋게 나올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달러 환율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볼 때는요.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는 지금 1,150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트라는 것은 모든 기대감과 우려감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 차트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 차트라는 것이 딱 본다면은 1,150원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도 모아졌고 우려감과 기대감 다 한데 녹아져 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반등이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은 아직까지도 좀 길게 본다면 100엔당 지금 1,170원 가량을 지금 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엔저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수출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반등이 나갔다. 하지만 원엔 환율은 아직까지도 반등 또는 추가 하락의 여부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달러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현재는 강세입니다. 일본 엔저 때문에 우리의 영향도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갖다 이유를 붙이면 뭐 북핵 리스크라는 거를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데 자, 이러면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수급도 꼬여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뭐 재료가 없으니까 사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연 이제 그야말로 뱅가드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일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뱅가드 벤치마킹 조정 이게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디커플링 현상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이번 주에 가장 핵심으로 꼽아봐야 될 어떤 이벤트 또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뱅가드 펀드 매도 물량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1월 10일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7월까지 뭐 주간 단위로 3,000원 이상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대 그냥 한 100대를 그냥 한 방에 맞는 것보다도 하루에 한 대씩 100일 동안 맞는 거 얼마나 심리적으로 좀 고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좀 그러한 의미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번 주도 글쎄요 별다른 모멘텀 아주 특출나게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정황상 보았을 때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유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글쎄요, 뭐 들어가 나가는 전략 유효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고, 하지만 빠져나가야 된다, 뭐 증시에 빠져나가야 된다 이러한 전망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형주는 절대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좀 다소 불안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가 고점을 돌파하고 ISM 제조지수가 크게 상회되면서 수치가 발표가 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어떤 뱅가드 어떤 리스크가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수급 여건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펀드에서의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투신권이나 연기금들의 어떤 매수가 좀 강화가 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수급적인 어떤 요소가 꼬임이 좀 해소가 되어야만 이런 어떤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내용들이 정황상 이번 주력에서 특별하게 별다른 거 없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뱅가드 얘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우려내는 것은 그리스 재료 이후에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사골도 아니고 계속 우려내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 뱅가드 접목을 지켜서 시장의 표면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럼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이렇게 네.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심리적인 요소를 해소시켜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호남석유. 예, 예전 호남석유인데 이름 그 바꿨네. 종목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회장님께서 네. 뱅가드의 어떤 자금이 매도를 해도 나는 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고 공경하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 주가도 이제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일단 심리적으로 뭔가 취약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이런 뱅가드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이런 뱅가드 리스크에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많은 창투주들이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장기용,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중장기용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에 유효할 것이고요. 오히려 대형주는 다르게 표현해서 단기 매매로 지금 적용을 시키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중소형주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뱅가드 펀드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시고 중소형주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전략적으로 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주 급락하는 가운데 중소형주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1900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박스권에서 좀 하단에서 좀 지지력이 좀 펼쳐줘야 코스닥도 있는 거고 중소형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지지력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어떤 지지력이 있어야지만 코스닥도 가능하겠다는 좀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뱅가드 얘기는 누차 나왔던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기준이 변경돼서지 기업이 안 좋거나 우리나라를 좋지 않게 보는 펀더멘탈 악화 요인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초점이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선택과 집중 이야기로 가는데 제한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중소형주들 많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많이 있죠. 근데 정황상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대기업의 세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의 제2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연관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도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레포트를 취합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신다면 일단 설비 투자 확대, OLED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번에 CES에서도 휴대폰, 스마트폰 쪽보다는 일단 가전 쪽에 어떤 좀 득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투자가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크사나이메타, SFA, AP 시스템 등과 같은 OLED와 관련된 종목들 좀 유심히 봐야 될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WC, 모바일 월드 콩글리시, 이제 콩글레스죠. 예. 이제 곧 2월달에 열리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앞둔, 그러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된 모바일 부품주들, 한 곳에만 집중된 것이 애플이다, 삼성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좀 다변화된 어떤 모바일 부품주들, 모바일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강하면 항상 강했던 업종이 바로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상대적인 약세 시장에서의 강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시젠이라든지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등과 같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움직이려면 코스피 지수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코스닥 종목으로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교집합이 꼭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적이 이미 발표한 기업도 있고요. 앞으로 발표될 기업도 많지만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그런 어떤 코멘트가 달린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지금 현재 약세장 속에서의 어떤 적절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없습니까? 예, 종목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요. 지금 약세장이니까 한 종목을 꼽아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런 좋은 관심 종목이 있는데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간 전략 마켓 온 SK증권 서초 PIB 센터의 박병욱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